일단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이유 이 발표 선포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돼요. 그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로 압박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탄핵을 갖다가 무려 20명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을 감축해라 했다든지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건 맞죠. 예. 그걸 비판하면 돼요. 그거 비판하면 되고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게 계엄으로 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계엄령을 언제 내릴 수 있냐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그런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비상사태일지 몰라도 또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는 비상사태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걸 비상사태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협의 성명대로 반박할 가치도 못 느낀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그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북한에서 뭐 도발을 했다거나 이럴 때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경찰력 가지고 통제 자체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한해서 했는데 그런 사태가 있었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 쳐들어왔나요? 아니 우리한테 도발을 했나? 그런 사태 없었죠. 그다음에 시위가 뭐 민주당에서 시위한들 뭐 기껏 모여 이번에 9,000명인가 7,000명인가 얼마 안 모였더라고요. 만명 안팎입니다. 만명 안팎 모여는 건데 그런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계엄 선포를 갖다 누가 권고하게 되어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이 권고하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바로 뭐냐 외부에서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내부의 치안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점에서 볼 때는 뜬금없거든요. 그냥 평화로운 밤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들쑤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예. 요건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과정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낮에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주 지역을 방문해서 전동시장을 방문해서 이른바 DJ 윤도 했고 저녁 시간까지도 이를 감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뭐 일각에서는 낮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음모론으로 대통령을 분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녁 시간에 대략 교수님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요. 그때 결정된 예.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병력들 있지 않습니까? 동원한 그러니까요. 병력들 2일부터 출동되게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획은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 공주 뉴스를 내가 딱 보다 조금 딱 튄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공주 지역에서 상인들 만날 때 갑자기 예.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이지? 아, 근데 요번에 또 그 성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믿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믿어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딱 튀었는데 이게 뭔 얘기지 하고 그냥 그때 넘겼죠. 감지하셨군요. 그냥 뭐 감지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좀 튄다라는 느낌은 있고 그때 예. 그냥 넘기지 뭐 설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넘겼는데 그게 또 한번 반복되는 걸 보고 마침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요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요건 자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요건이 되든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건 국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판단해서 요건이 안 된다고 해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합법적인 것이 굴레 안은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뭐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명확한데 사실 내후, 외환, 전시, 사변 이런 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예. 그 어떤 뭐 군사적 위협이나 그 어떤 뭡니까 공공 질서의 뭐 위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발동할 요건이 되느냐, 요건을 갖췄느냐, 여기서 한번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돼요.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그런가 의심이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절차 문제는 처음에 이제 지적됐던 게 뭐가 지적됐냐면 국무회의는 거친 거냐. 근데 결국 이제 국무회의는 거친 거로 나오더라고요. 거쳤습니다. 국무회의는 거쳤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나중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자리에서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무회의가 거기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심의만 하는 거야. 결정권은 맞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반대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밀고 나가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건의했는가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암고 하나 선배고 하나는 후배인가? 김영현, 그 다음에 그 이상민 예. 행안부 장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이 사안은 저기 건 아니에요. 그 행안부 장관은 아니고 김영원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일정 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기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국무회의 그거 하느라고. 그러고 한다면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 지방 일정을 안 잡았겠죠. 아하. 그러니까 비행기까지 다 끊어놓고 비행기표 취소하고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의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뭐냐면은 이게 북계의 위협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방부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건의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밝혀줘야겠죠. 국무위원 중에서 누가 여기서 찬성하고 누가 예. 반대했는지. 또 확실한 거는 김용현이 건의를 했고 국무위원 대다수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밀고 나간 거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이 대목에서 속수라치게 놀라는 거는 민주당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다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2024년에 살고 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시나리오가 김영현 장관이 충암 라인으로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말도 안 되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때도 괴담 퍼뜨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왜냐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냄새를 맡은 거야. 아하. 요번에 보니까 충암고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었는데 괴담이 이제 실화가 돼버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들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까고 보니까. 예.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정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담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했던 거고. 예. 심지어는 누굽니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도 인사청문회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을 맞습니다. 거고 군도 안 따를 거고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거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고성까지 지르면서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분도 충암고 라인인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이 여인성인가? 예, 맞습니다. 여인영인가? 충암 그다음 라인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예. 이게 이제 보통 계엄령을 때릴 때 보통 동원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예. 갖다가 같은 거 라인으로 했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죠.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 어제 보도에서는 네. 국회 쪽으로 수방사 버스가 왔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수방사는 거기는 수도 방위사령부기 때문에 예. 그건 항상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대통령이 뭘 하든 간에 쿠데타라고는 뭘 하든 간에 항상 먼저 장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뭘 하든 간에 걔들이 투입이 되거든. 대항군으로 투입되든 아니면 쿠데타를 도와주든 간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방사를 좀 깔아놓은 것 같고 아하. 그 근거가 두 개였는데 이 특정 라인이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노할 사람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하나에 비슷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견제가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그 말이 맞았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곽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예. 이 사람들이 그때 만났대요. 용산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출입한 흔적을 안 남겼다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3월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현실화가 딱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법적인 게 이제 하나가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남은 게 뭐냐면은.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예. 뭐 정당 단체 뭐 등등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계엄법이 일단은 발령이 되면은 일단은 국회에다 즉시 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봐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거기서 승인을 안 하면 이제 해제를 할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거기다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보통 쿠데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방송사 어디 정부 기관 이런 데 투입하는데 유일하게 투입된 게 280명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려고 했느냐.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그 의원들 중에서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는 군과 그다음에 군과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갖다 못하게 막은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내가 볼 때는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인용돼요. 내가 볼 때 100% 인용됩니다. 이건 100% 인용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 사유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서 안겨준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한테. 하하. 준 거죠. 이제는 날 탄핵해 주세요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없었던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이걸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에요.